자, 형의 기준 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자,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항상 부정기만 나오면 항상 단기입니다. 단기가 기준이 빨간색으로 단기가 기준이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그 형기를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앞에서 형기 3분의 1 지내라 했죠. 21년 이상짜리는 7년 지내라 했죠. 1년 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한다. 됐고, 장기라면 틀리네요. 자, 기후심사위원회 보겠습니다. 무슨 위원회 중요하다 했어요. 자, 기후심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후심사라고 했어요. 심사. 그래서 이 기후심사위원회는 심사기관입니다. 결정기관이 아니고 심사기관입니다. 어디에 두나요? 법무부에 둬요? 교도소에 둬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둬요. 교정시설에 둔다. 그렇지. 청에 두겠어? 응? 교도소가 수십 개인데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다 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소마다 두는 거예요. 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짝수입니다. 68입니다. 68. 숫자 잘 받으셔야 돼요. 68입니다. 잘 나와요. 위원장은 소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2명 이상입니다. 2명 알아두셔야 돼요. 숫자 68. 68 하나밖에 없어요. 다 뭐 57, 59 막 이래요. 68.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외부위원 2명 이상. 이렇게 받으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소장 바로 다음 순위제다. 틀렸지? 이건 또 뭐지? 과장이라고 돼 있다. 부소장이 되네. 부소장. 수석기관의 부소장, 과장 및 누구 중에서 임명 요청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과장이 틀렸어요. 부소장이 빠졌네요.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서. 심의 기관이지 결정기관 아닙니다.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음. 자,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 회의는 과반수 곱하기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 심사 특례 볼게요.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빨간 날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볼 때는 그래서 77조 2항 제1호네요. 77조 제2항 1호가 뭐예요? 밑줄 봐보세요. 77조 제1항 2호가 뭐예요? 적어볼까요?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 이거. 여기.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치? 1호에다가 색깔 칠해볼까? 1호라고요. 2호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그쵸? 왜요? 이게 사망이잖아, 사망. 사망이면 3일장인데? 사망하시고 3일 있으면 상여가 나가야 돼요. 그럼 봐봐요. 금요일날 사망하셨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가는데 금요일날 사망하셨다고요. 이때. 그러면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적어도 월요일날 아침엔 상여가 나가야 되잖아요. 연구차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이 사람들 출근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심사를 거칠 수가 없죠. 기다릴 여유가 없죠. 그랬을 때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율을 허가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수용관리 담당 부서, 규율 업무 담당 부서, 그 사람의 장, 과장이라든지 그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안과면 보안과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총무과면 총무과장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빨리 나갔다 오면 돼. 무슨 뭐 갑자기 웬 교도관 회의? 틀렸죠. 그 다음에 심사사항. 규율을 나갈 때 규율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수용 관계일 때는 이런 거 보고요. 범죄 관계일 때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계일 때는 이런 것을 보고 심사를 한다 이런 말이. 그럼 이런 거 봐요. 범죄 관계 관련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도 봐요. 그럼 조두순 같은 애들 규율 나오겠어요? 조두순 같은 애들? 매스컴 나와요. 그러면 떠들썩해요. 그럼 그런 애들 못 나오는 거지. 그래 보복범죄 이런 거 나오겠냐고. 나가면 해코지 할 건데 안 내보내는 거지. 참고로 받아주고 잘 나오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요. 외부연 갑니다. 외부연 임기 몇 년인가요? 2년 밑줄 그시고 연임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항은 참고로 받으시고요. 수당과 여비 주네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할게요. 수당과 여비를 주네요. 3년 하면 틀리네. 사실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법입니다. 조치 1항 체크하시고 자 77조에 따라서 이틀 이상 규율을 허가했을 때는 그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됩니다. 2항 3항 받으시고 보호관찰소가 아니고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그 다음 허가증 발급에 우리가 휴가 나갈 때 휴가증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규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규 조건. 자, 사망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묶으세요. 5가지. 규지 외의 지역의 여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도박장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공범 등과 접촉 금지고요. 자, 규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로 보고해야 돼요. 자, 여기서 141조 1항이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밑에 것이 뭐예요? 동행규율일 때는 그때는 교도관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자기가 전화로 소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동행규율제도는 입법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있습니다. 다음 여비와 규율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요. 신청이 있을 때는 작업장요금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기후 취소법입니다. 자, 다음 사유가 있으면 기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의무적이다 이거예요.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2가지 묶으시고 기후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규율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나오잖아. 전부 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위반에 대한 조치 나와 있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외부 통근제 들어가 볼게요. 자, 외부 통근제도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현행법에 실시가 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68조에 있네요. 외부 통근 작업 나와 있네. 건전한 사회복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그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들은 전부 다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 기준,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를 묶으시고 다 배웠어요. 앞에서요. 앞에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할 것, 그리고 개, 완 배웠고 연락하고 있을 것, 그리고 7년 미만일 것, 가석방이 가능할 것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항도 배웠고요. 쭉 올라가서 자, 의 볼게요.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주간에는 교도관의 개의 없이 작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에서는 시설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랬습니다. 뭐 호스텔 제도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연역을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 법제화된 것이 후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뭐 호스텔 나와 있지? 됐는데 밑에 유형을 봅니다. 자, 사법형이 있고요. 행정형이 있어요. 사법형은 미국. 그래서 사법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처음부터 선고하는 거야. 근데 행정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석방전 교육이라든지 사회복귀 능력 향상의 일환으로서 시행된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형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가 한번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소장이 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이지 않아. 소장. 법원이 아니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 시기, 대상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는 행정형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기출 문제 한번 가볼까? 장단점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는 그치? 사법형 외부 통곤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웃기고 있네. 그치? 외부 통곤제는 사회 내 처우가 아니고 사회적 처우라 그랬습니다. 다음. 자, 주말 구금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 구금 제도는 단기수 경범자를 대상으로 한다. 뭐 장단점 받으시고 우리나라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법정도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죠. 그냥 참고로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 만남의 날, 집, 사회견학, 봉사활동, 외부 종교행사 참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처우입니다. 사회적 처우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다 법조문에서 다 배웠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중간 처우 가볼게요. 자, 중간 처우를 보면 자, 출소기일이 임박한 수용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출소 전 준비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에 쭉 가보시면 유형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 내 중간 처우가 있고 사회 내 중간 처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 통근 작업, 외부 통학 제도는 전부 다 시설 내 처우로서 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내 처우라고 하는 것은 끝에 무슨 집, 무슨 센터, 무슨 호스텔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다 사회 내 중간 처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지. 호스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하우스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사회 내 중간 처우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57조 3항에. 자,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며 사회생활에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안양교도소, 밀양구치소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밑에 기출문제 가보니까 무슨 집, 무슨 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설 내 중간 처우가 아니라 사회 내 중간 처우다. 밑에 센터는 사회 내 중간 처우에 해당한다.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 됐죠?